자, 99페이지 보시죠.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문제만 풀면 조금씩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죠. 지형이 뭐예요? 땅의 모양이죠. 땅 모양은 뭘 가지고? 도면 갖고 확인하는 거죠. 도면 갖고 확인하는 지적도 임야도. 자, 경계는 마찬가지로 지적도 임야도죠.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죠. 니은의 분명히 직권은 등기상 증명서로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내용이죠. 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상의 경계하고 이건 아마 공시법에도 공표수법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죠. 뭐가 기준이 된다? 이게 도면상의 경계. 이게 거래 대상이 되고 기준이 된다.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래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대장사의 면적이 다른 경우 뭘 기준으로 한다? 자, 등기부 면적과 대장이 면적이 달라요. 뭘 기준이에요? 대장이 먼저죠. 대장이 기준이죠. 자, 여기서 보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어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이 된다? 대장이 우선이고요.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관계죠. 이게 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 소유자라든가 이런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 등기부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시법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틀렸어요. 이거는 허가 아니고 사전신고. 사전신고입니다. 자, 보죠. 별거 다 나와요. 여기서 보면 자, 일단은 자연장지에 대해서 보면 자, 법인 여러분 자연장이 뭐예요? 수목장과 비슷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무 심어가지고 뼈가루를 이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땅속에다가 거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장 등에 허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4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받아야 돼요. 이때 종중문중 있죠? 이건 얼마? 2,000 제곱미터 이하고요.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그러니까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이게 뭐예요? 사전 신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인 가족 있죠? 가족 자연장지는 자, 1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고요. 개인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요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는 게 아니고 뭐다? 신고, 사전신고. 자, 2번에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묘지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묘지 설치하면 며칠 이내 신고한다? 30일 이내. 개묘지 설치하죠? 이게면 30일 이내 신고한다. 합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새로운 거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소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죠. 자,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을 만난 분묘수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네. 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없어요. 수호 봉제사 기간 동안. 여러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민법 이때쯤 되면 민법 좀 물어봐도 되죠? 안 돼요? 물어보면 자, 안 돼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뭐 거기다 절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준한다 그러죠. 30년 경관주택 경관건물 뭐 30년 이거 있죠. 30년 15년 이게 법정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이 없어요. 판례상 없습니다. 판례상 보면 수호하고 봉제사 기간 동안이에요. 수호봉제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계속 존속되는 거예요.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기간이 제한이 되죠. 몇 년으로 제한되냐면 30년으로 제한되죠. 자, 그리고 1회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30년간. 그래서 최장 60년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족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자연장지 면적이 있었죠? 그러면 가족묘지 면적. 묘지 면적을 보죠. 묘지 면적을 보면 묘지는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또 사설묘지로 나눠지고, 자, 사설묘지는 다시, 자, 뭘로? 법인,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허가받아야 되고요. 종중문중은 1,000 제곱미터 이하. 마찬가지로 허가받아야 되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뭐한다?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뭐 면적도 나오죠. 허가도 나오죠. 뭐 묘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분묘기지권과 같이 섞여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장래묘소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묘소 뭐예요? 가묘죠. 밑에 시신 없어요. 이거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죠. 분묘기지권은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좀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자, 니은에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승낙 없이 분묘 설치했죠. 그럼 즉시 취득하는 거 아니죠? 판례상 보면 뭐예요? 20년간 평원고원에 점유했을 때 취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돼야 한대요? 평장, 암장,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다. 분묘기지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그래요. 분묘기지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다만 이 주위 공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수호봉제사 범위 내에서 수호봉제사 기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 것으로 틀린 것은,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얼마였죠? 네, 30. 이거 합장까지가 된 면적이에요. 합장까지 포함된 면적. 자, 이번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 관하는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자, 매장하면 매장 신고합니다. 매장 신고는 며칠이에요? 30일. 자,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자, 가족면에 직계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 허가할 수 있다. 자, 여기 법인 있죠? 요거는 무슨 법인을 해야 되냐면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줘야 돼요. 이 법인은 무슨 재단이다? 무슨 법인이다? 재단법인으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연구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분묘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 화정하나 보관해야 된다. 설치기간 일단 아까 잠깐 물어봤어요. 몇 년이라고 했죠? 설치기간 30년. 예. 그래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랬죠? 그 기간에 끝나면 다 철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6월 화장하나 봉안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끝난 날부터 몇 년이라고 했어요? 끝난 날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2년 한 번 나왔었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법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예, 공법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참 별거 다 나옵니다. 그냥 농지법에서 배우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특히 농지임대차는 제가 아마 나중에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러 보니까 26회 때 보니까 개업공예사가 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농지법에요 농지임대차 규정이 있거든요. 그 농지임대차가, 여러분들 아직 농지법 안 배웠다 그랬죠? 네. 농지임대차 규정은, 여러분 농지법은 뭐예요? 공법이죠. 네. 농지법은 공법이죠. 근데 임대차 규정은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적 개념이 쫙 나옵니다. 문제 풀어보면 일단 알 겁니다. 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자가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원래 농지는요 임대차 할 수 없어요. 자, 농지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 공직 취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 뭐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의원 됐거나 아니면 또 뭐 시장 됐거나 군수가 됐습니다. 그럼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임대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농지 임대차는요 기본적으로 서면 계약이 원칙이에요. 문서로 계약하라. 문서로 계약하라. 서면 계약 원칙. 자, 그 다음에 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냐면, 혹시 여기 농지 임대차 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저는 지금 요즘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끌고선 지금 밭 깔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번 주에 가서 감자 심었는데, 이제 그 농지, 일부는 제가 좀 다른 데도 임대차가 있거든요. 임대차 기간은 3년이에요. 자, 임대차 기간 몇 년? 3년. 주택 임대차는 몇 년이죠? 2년. 상가는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네, 3년. 이게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에 관할 시장구청장,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관련해서 임차료에 관해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정 신청은 시군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경스러운, 이거 뭐 지위 승계, 이거 완전 민법 얘기죠? 네, 민사특별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예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용 있죠? 주말 체험
영농. 이거 뭐 말로는 주말 체험용이지만 흔히 여러분들로서는 어떻게 돼요? 주말 농장용이라 그래요. 혹시 뭐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주말 농장? 없어요? 예. 네. 그거 쳐봤자? 저 뭡니까?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지는데요. 나중에 그 주말 농장 지는 사람 보면 나중에 5, 6월달, 7, 8월달 되면 그 풀이 이만큼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봄에는 상추 심어가지고 상추도 뜯어먹고 뭐도 뜯어먹고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이 농사 진짜 힘들어요. 뭐 저야 뭐 워낙 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농사 좀 짓긴 지는데 이 실제로 도시 사람들 농사 지으면 진짜 농사 못 져요. 그러면 일단은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도시민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1,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은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에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500 제곱미터면 부인은 얼마까지만? 49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말체험 용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m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합쳐서 합산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왜 저기 가끔 왜 정치인들이 그러죠? 저쪽에다가 농지 사놓고 그래 놓고 너 왜 그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농지 사는데 오면 주말 농장용이다 막 그러죠 왜? 네, 그래가지고 보면 주말 농장용 용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면적도 크고요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보죠. 이번에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문장 봤었죠? 예,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는 서면 계약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농업 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은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법인의 합병은, 자, 이 법인 합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마 이거는 뭐 일반 상식적으로 할 거예요. 이 법인과 이 법인이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법인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기 농지 갖고 있죠. 이거 취득하는 거죠. 합병이면.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인 자체가 합병돼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징집을 하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농지 임대차 보호기간은 몇 년이라 그랬죠? 3년. 3년 이상으로 하야한다 그랬죠? 자, 약정이 없다면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약정이 없다면. 자, 다시 한번. 농지는 몇 년이고?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예, 이게 보호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 요거는 뭐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전용 허가가 뭐예요? 농지 전용이 뭐예요? 전용이라는 게 한자가 있지만 전용이란 그걸로 이용되는 거, 그것만으로 이용되는 거, 전용한다라는 거 보지만 전용이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어봐요? 예산 전용.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빼가지고 쓰는 거죠. 이걸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전용이라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그걸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허가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가 받아놓고 내가 이 농지를 지금 뭘로 바꾸겠다. 택지, 대지로 바꾸겠다. 전용 허가 받은 거예요. 농지를 이제 뭡니까? 집 짓겠다고 그래 놓고 집 안 짓고 몇 년이면 2년 넘어간다면 목적 사업 이용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제대로 사업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 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공법에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건 뭐 민법에서 배운 거죠?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죠. 무조건 건물이 없다면 나대지죠. 거기다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게 저당권자 허락을 받아도 안 됩니다. 허락 받아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했다면 법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데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 대지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 민법에서요 문제 잘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 잘 나와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이거를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옵니다. 민법에서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요.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네, 건물주. 건물주죠?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돈 낸 사람, 뭡니까?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완전히 저 민법 얘기죠, 지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권만 남겨놓고 건물만 팔 수 있고 건물만 남겨놓고 지상권만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기간에 설정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다. 기간이 최단 기간. 아까 뭐라 했죠? 존속기간. 30년, 15년 뭐 이런 거 있었죠? 5년 이런 거. 그게 그대로 적용되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법을 배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재 확인설명서 작성 1월 달에 확인설명서 작성 공부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월 달에 공부 안 하신 분.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냐면 확인설명서 작성 부분 보죠. 290페이지 있죠. 기본 소유자 안 갖고 오셨어요? 저기 있어요? 그럼 갖고 와요, 그냥. 저기 있으면 갖고 와요. 괜찮아요. 자, 혹시나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저기 옆집 거 같이 보시고요. 기재 안 돼, 제가 1월 달에 확인설명 작성 일일이 하나씩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거 있었죠? 그거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확인설명 작성법을 하면서 매년, 작년에만 한 문제 나왔고 매년 2문제씩 나왔다 그랬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8번 문제 보죠. 공중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개사 했다면 서명 날인 한 거죠. 예, 해야 되죠.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 없다. 구조 진동, 예, 들어가 있죠. 구조나 진동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주거용 건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서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 기재해야 한다. 자, 이제 보죠. 제가 요번에는 1, 2, 3, 4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1월 달에는 1만 했었죠? 자, 자, 교재를 옆에다 펴보세요.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에 보면, 자, 293페이지 비주거용 나오죠? 거기에 지금, 환경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환경조건 어디냐면,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란 있죠? 거기 찾았어요? 거기에 환경조건 있나요, 없나요? 환경조건. 자, 294페이지. 294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거기에 환경조건 찾아보세요.
있어 없어요? 페이지가 틀린가? 저랑 여러분의 페이지가 틀린가? 자, 다시 291페이지 펴보세요. 291페이지 펴보세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자, 주거용 있죠? 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있죠? 자, 봤어요? 봤죠? 자, 그럼 비주거용으로 넘어갑니다. 그 똑같은 단에 세부 확인사항 있죠? 그 똑같은 단에 환경 조건 단이 없죠. 자, 지금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만으로 넘어갑니다. 있고 없고 차이 구분하시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비주거용 틀리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비교돼서. 자, 그 다음에 또 4번 봅니다. 중개대상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납부 참여까지 조사 확인이나 설명 없다. 자, 확인서면서 1 보세요. 제가 1에 등기부 기재사항 부분에다가 근저당, 채권 최고액 이렇게 기재하라고 돼 있던 거 있었나요? 있죠? 예, 기억 안 나도 한번 보세요. 거기 1에 보면. 1이 몇 페이지야? 290페이지에 보면 권리관계란 있죠? 거기에 소유권 외 권리관계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채권 최고액.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피납부 참여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뭐까지만 채권 최고액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에 관한 등기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 없다. 자, 토지 임차권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죠. 어디에다가? 토지 임차권이 있다면 등기됐다면 어디다가요? 등기부 기재사항 있죠? 권리관계. 거기다가 기재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토지에 관한 확인설명서 뭐 굳이 보지 않더라도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권리관계라는 데다가 기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건폐율상한 용도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자, 이제 확인설명서 1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재된 사항을 보면 될 거예요.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어디 있어요? 자, 3번 날 보세요. 290페이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290페이지 3번 날 있죠? 거기 보니까 그 오른쪽 끝인가요? 건폐율 상한 용적산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재됐어요? 예, 군구가 아니고 예, 시군. 예, 시군입니다.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군조례를 통해서 기재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주택법. 그러니까 틀렸죠. 이건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 사상은 뭘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 도시공개시설, 지구단위 기업교. 이거는요,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하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주거용 환경조건이 있었죠.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죠. 세부 확인사항 안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시 부담한 조세 종류 소율은 개업공개 확인해서 기재하죠. 자, 서식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교부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몇 년간? 3년이죠. 3년. 자,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맞는데 확인설명서 몇 년간? 3년간.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인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예. 불응하죠? 불응하죠?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로입니다. 자,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권리 취득을 해내고 뭐하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자, 2번이 맞는 거. 3번에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소속인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3번 왜 틀렸어요? 2번 맞죠? 2번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 틀린 이유 서명 및 예, 또는이 아니고 뭐예요? 및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 확인설명 서식관련 위반 요거 교부 안 해줬다고 징역 보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서식관련 위반 업무정지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이거는 좀 했죠. 아니 근데 어차피 자꾸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서식관련 위반 업무정지.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관련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다 위반하면 뭐 찍어라? 업무정지. 자, 그러면 11번.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된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확인설명서 2죠? 자, 확인설명서 2를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2를 펴보면 세부 확인사항 일단 펴보세요. 294페이지. 자, 그러면 294페이지에 세부 확인사항. 자,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하는 수모님 찾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문제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풀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자, 벽면 어디 있어요? 10번에 있죠? 승강기 어디 있어요? 내부 설문 상태 밑에서 세 번째 있죠? 주차장은 어디 있냐면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93페이지에 입지 조건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본항이 상단에 있는 거죠? 기본항이 상단에 있는 게 주차장입니다. 입지 조건. 자, 그리고 비상벨 소방에 있죠? 다시 이제 94페이지로 넘어와서 가스 있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자, 문제가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만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이거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공부할 텐데 이거 할 때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하는데 한 35분 40분 걸려요. 작성법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12번.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사항은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단 등기부기재사항은 어디 있어요? 등기부기재사항은 어디 있다? 등기부기재사항 예, 기본확인사항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세부확인사항에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기재사항은 기본확인사항이 있고 실제 권리관계 이 부분은 세부확인사항에 있죠. 실제 권리관계는 자, 이거 기본확인사항은 뭐가 되고 개업공개 확인하는 거고 세부확인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거라 그랬죠?
기재료. 1만 보면 일단 됩니다. 1만. 확인설명서 1만 보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별,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옳은 거죠? 이번에 건별상은 용주상은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습니다. 뭘 통해서? 토지용계 확인서가 아니고 뭐였죠? 시, 군, 조례. 시군 조례. 그 다음에 3번에 거래전 금액은 개업공개 세부 확인상으로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거래 예정 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이 있어요. 자, 확인서면서 1난에서 보면 기본 확인사항 이게 몇 번이죠? 7번 사항이죠? 7번 난에 있죠. 기본 확인사항 7번 난. 찾았어요? 이제 완전히 저기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7번 난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 난 있죠? 이게 세부 확인 사항 난이 아니라 무슨 난? 기본 확인 사항 난이고 중개 완성 전 이렇게 써놨을걸요, 아마? 그렇죠? 중개 완성 전에 것을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 경우 제외한다 그랬죠. 예, 거기 1번 1서식에 보면 될 거예요. 임대차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외한다. 이거 아마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쓰라 그럴 때 야,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까지 해야지만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유효 한도에서 의뢰인과 기업 협의해서 결정하며 보수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는 거죠? 예, 그럼 중개보수란에 보면 돼요. 중개보수, 그냥 밑줄 쳐놓으라고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중개보수란 있죠? 거기에 밑줄 쳐놓고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3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건 토지 매매 꼭 토지용으로 보지 않아도요. 확인 설명서 1만 봐도 이건 문제가 풀려요. 자, 입지 조건 어디로 안에 있어요? 자, 확인 설명서 1 한번 보세요. 입지 조건 어디 있죠? 입지 조건 확인 설명서 1만 가지고도 풀립니다. 입지 조건 어디 있어요? 290페이지 4번. 기본이죠? 예,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관계.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이죠. 2번은 어느 날 있는 거? 세부 확인사항 날 있는 거. 자, 그리고 거래전 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비선호시설 다 뭐가 된다? 기본 확인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일단 다 풀고 갈 겁니다. 14번. 자,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비조거형 건축물의 중대성 확인 설명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거의 주거용만 제가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확인 설명 1만 제가 강의하면서 1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70%에서 80%는 작성법을 다 할 수 있다는 개념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사실 14번 같은 경우는 또 1만 정확히 알면 풀어요. 자, 보죠. 대상물경 표시는 뭘 갖고? 토지, 건축물 대장 갖고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요. 뭘 가지고? 네, 등기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중개보수는 자,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죠.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으로. 그 다음에 또 부가치세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중개에서 참여한 개업자 소속공사 모두 다 어떻게 한다? 서명 및 날인하죠. 자,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보죠. 토지용입니다. 확인설명서 3이죠. 이거는 뭐만 거래할 때요? 토지만. 위에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죠. 그러면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겠죠? 자, 거기 보니까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뭘까요? 일단 비선호시설 토지에는 있어요. 네, 토지에는 있습니다. 자, 토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토지용 확인설명서 3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비선호시설란이 있죠. 주변에 몇 킬로 해냈까? 1킬로 해냈까? 왜 이 비선호시설이 있느냐? 이 토지만 땅을 사가지고 뭘 져요? 주택을 질 수 있죠. 지금 땅만 사가지고 뭘 질 수 있다? 주거용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비선호시설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보세요. 일단 비선호시설 유무는 읽고 1조량 환경조건. 아니, 그건 기왕 본 김에 296페이지 보세요. 환경조건 찾아. 환경조건은 그러면 어느 란에 봐야 돼요? 세부 확인 사항란에 봐야 되면 되죠. 환경조건은 없어요.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헷갈리죠? 주거용에만 있다. 그러니까 환경조건은 비주거하고 토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 유형대행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뭐예요? 뭐의 관리주체가 나와요? 건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와 비주거만 나온다. 주거, 비주거. 자, 그러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죠? 접근성 입주조건 있어요. 그럼 몇 개? 3개.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16번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된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 도대주 교판 입지조건이 도로, 자, 주거용의 입지조건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만 의사를 이렇게 돼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 없는 거, 예, 공원. 쉽죠? 확인설명 작성법이요. 공부할 때 머리 터져요. 근데 머리 터지게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공부를 일단 꼼꼼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느 정도는 쉽게 넘어갑니다. 자, 17번 보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 문제인데요.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 확인하여 적어야 된다. 기본확인사항은 누가 확인하고 기본확인사항은 개업 공인 중에 확인한다 그랬죠. 자, 이제 확인설명서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부 확인사항란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이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어디 있는 거예요? 건물 부분에 있었죠? 확인설명서 1 펴보세요. 확인설명서 1 건물 부분에 뭐가 있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있습니다. 찾았어요? 건축물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전 금액을 적는다. 거래전 금액은 중개 완성 전의 것을 기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병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병면 및 도배 상태는 어느 란에 있는 거예요? 큰 란.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세부 확인. 그렇죠.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감시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 아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에 있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에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방 부분이 어디 있어요? 소방 부분 세부 확인사항에 있죠? 그래서 뭐 천장 제가 조 단독 경보 감지라고 있었죠? 동그란 거. 그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문제만 더 풀고 가겠습니다. 기왕 본 거. 자, 18번과 10번. 오늘 사실 18번, 19번까지 문제 풀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적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민법이 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는 A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의뢰를 받아 매매를 하고자 한다. 설명을 온 것은 자,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는 거죠. 을이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자, 1번에 갑과 을은 민법상이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중개사법에 나와요. 판례상 의무다. 그래서 중개는 뭐와 유사함으로? 위임과 유사함으로 어떤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4회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이번에 갑은 매매계약서에 갑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자, A, B가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A, B가 공유하고 있죠. 근데 A의 지분을 매수하죠. 그럼 B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죠. B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에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지분을 처분합니다. 동의 받나요? 단독 처분 가능한가요? 지분. 단독 처분 가능하죠? 지분 거래는 단독 처분이 가능하죠. 자, 4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특정될 필요는 없죠? 기준만 정해졌으면 돼요. 기준만 정해졌으면 되고 특정 필요는 없고. 자, 그다음에 갑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유혹을 해치고 나갔다면 5번 당연하게 나오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자, 이게 앞에 있는 건 꼬시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5번 딱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19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 X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도 그러고 있어. 이거 뭐 한 거예요? 자, 병이 을 소유 X토지를 매수한 후에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는데요. 근데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보죠. 여기서는 일단은 뭐에 해당된다? 이중 매매. 그러니까 을이 을 소유 X토지를 매수하는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을이 다시 정에게 팔았다면 이건 이중 매매죠. 이중 매매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다만 적극가담 빼놓고는 이건 103조에서 일단은 사회질서 반환 행위죠. 그것 빼놓고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때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임자죠. 그러면 보죠. 기억에 정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 외에는 유효하죠. 적극가담 외에는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지금 뭐까지 줬어요? 그죠? 중도금까지 줬으면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예, 디귿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 디귿 하나가 맞는 거네요. 자, 이게 이제 실무상 가니까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게 많이 나오죠. 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20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